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의 최승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0평당 500kg 이상 다수확하는 방법, 세 번째로 광합성 이 질소 고정, 질소 공급 방식, 그 다음에 개화 증진 방식에 이어서 광합성 증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합성이라고 하면 많이들 특히 과수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광합성이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요, 잎이 색깔이 녹색이죠. 그 중에 이제 거름기가 많은 데는 아주 진녹색이 되고, 거름기가 좀 적은 데는 연한 연녹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엽록소의 함량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엽록소가 기본적으로는 질소를 주요 원료로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엽록소 함량이 많으려면 질소 공급이 많아져야 합니다. 잎에.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는 게 이 엽록소가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 있지 않습니까? 빛이 나오는 햇빛. 이 햇빛을 이용을 하고 햇빛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물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당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당이 생산된 당은 뭐냐면 이 뿌리옥 박테리아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뿌리가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 과정에서 먹이로 공급이 되고 줄기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되는데 요걸 다 해주고 남는 게 잎으로 저장이 됐다가 이 콩알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많이 해서 이 당 함량이 많아져야지 콩알이 굵어지고 수확량이 많아지는 그런 원리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그러려면 첫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엽록소 함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잎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첫째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잎 안에 엽록소 함량도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제식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요건 자세히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 거니까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보통 장마철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이제 비가 많이 계속해서 올 경우에 이 햇빛의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시광선만 갖고 하질 않고 우리가 자외선 있지 않습니까? 그늘에 있는 자외선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광합성도 되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자연 상태에서는 안 되겠고요. 광합성 촉진제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너무 많고 구름이 낀 날씨가 너무 많다 그러면 특히 꽃이 피고 나서요. 꽃 피고 나서 알이 굵어질 시기에, 꽃두리가 달릴 시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위적으로 썸머 플러스라고 해서 광합성 촉진제 같은 경우를 연면 시비를 해주면 이게 말하자면 자외선에 있는 그늘을 이용해서도 광합성을 해주는 경우니까 이런 조치들을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너무 가물면 물을 대줘야 하겠죠. 논 같은 경우는 살짝 물에 대줬다가 빼주셔야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물이 많으면, 물에 들어차면 이게 또한 역시 이게 배수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질소 공급이 안 되니까 엽록소의 함량이 낮아지면서 이 광합성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배수가 또 잘 되게끔 해줘야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사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는 건데, 이거는 자연량은 상당히 광합성 하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높이려면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되니까 콩 재배하기 전에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서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이 생산되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유기물 공급이라든가 관수 배수라든가 썸머 플러스 이 부분들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건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잎이 많아지고 잎 안에 엽록소가 많아져서 광합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을 아주 극대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콩잎이
그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콩이 제일 자랐을 때가 보통 꽃이 피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인데요. 이때 맨 아래밑까지 햇빛을 볼 수 있는 정도. 그런 게 이제 최대 연면적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사실은 제식거리를 상당히 넓게 가져가 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보급종 나눠주는데 보면 거기에 제식거리가 보통 70에 15 내지 2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그래서 제식거리라고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70에 15 내지 20cm인데요. 이 제식거리를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권장드린 대로 퇴비도 넣고 아니면 유박비료도 넣고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 넣은 그런 시비를 한 다음에 이 제식거리를 하면 콩 수확량이라고 하는 건 300평에 한 250kg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식거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질소 고정 한 12kg, 11.9kg가 평균이라고 했죠. 이 11.9kg를 기본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2질소 콩전용비 2포대 놓으면 이게 50% 정도 들어가서 1.6kg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천연질소, 유기물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한 6kg 정도. 이렇게 합쳐서 질소 공급량이 한 19.6kg 정도 되는데요. 이게 7kg 정도로 보면 한 280kg, 그 다음에 9kg 정도로 보면 한 200kg 정도 되는데, 이렇게 콩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적은 거를 전제로 했을 때의 제식거리를 갖고, 만약에 더 높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걸 적용을 해서는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분들, 이 콩 전용 복비 이렇게 놓아가지고 재배하시는 분들의 콩 수확량이 보통의 경우는 200kg 안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작년도에 182kg 나왔던 그런 요인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잘 안 되면 한 150kg 정도까지 떨어지고, 잘 돼봤자 한 150kg에서 250kg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이 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식거리를 넓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식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넓혀줘야 하냐? 저희가 한 20년 동안 나름 검토를 해보니까 콩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거는 대원입니다. 대원콩이 오래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콩대 측면에서는 제일 크다고 보셔야 돼요. 보통 이게 콩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꽃 피고 나서 감을 얻느냐, 수분이 충분했느냐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보통 이게 이 70에 15나 20 정도로 재배했을 때 보통 한 77, 75, 70 뭐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이 선풍이나 대왕이오나 청자호 같은 경우는 한 3 내지 5cm 정도가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대찬이나 평원 같은 경우는 한 10cm 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90에 50일 때 대원 같은 경우는 일한 간격 90, 그러니까 휴간이죠. 휴간 90, 그리고 주간은 50cm일 때 제일 효과들을 콩 아래밑까지 햇빛을 볼 수 있는 조건이 거의 되고요. 그 다음에 선풍이나 대왕이오, 청자 5호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수준에 근접해서 재배를 하실 때 제일 좋은 조건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찬이나 평원 같은 경우가 정상적으로 파종을 했을 때 한 90에 40 정도 이렇게 하시면 딱 맞는데, 이 대원보다도 이제 재래성 서리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웃자람이 강한 품종이고 꽃이 늦게 개화가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영양 생장 기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화 전에 8월 한 11일에서 15일 정도 개화되는데, 그때 순지르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1m에서 일한 간격은 1m, 포기 간격은 한 60cm 이렇게 재배를 해주셔야지 이게 최대 연면적 지수,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알이 굵어지는 광합성 증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파종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대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걸 남쪽에서 이모작용 콩으로 심는다. 그래서 뭐 6월 말 정도 이렇게 심는다 그러면 90에 한 40 정도로 이것도 좁혀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대찬이나 평원 같은 경우도 장마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일찍 장마 피하려고 아주 일찍 심는다. 예를 들면 뭐 남쪽에서 한 6월 1일 정도 뭐 이렇게 심는다. 이렇게 적어 하시면 이때는 90에 40이 아니라 한 50 정도 이렇게 늦추는 게 좋을 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를 놓쳐서 좀 늦춘다 그러면
그 조금 더 좁게 심어주는 거. 그 저기 예를 들면 6월 25일 뭐 이렇게 심을 때 같은 경우라면 90에 한 그 25나 30, 그 90에 30 정도, 90에 30 정도로 이렇게 재배를 해줘도 크게 그 이제 무리가 없겠지. 이런 조정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그 2차 개화 전에 순지리기를 해주는 부분들은 이 격가지 발생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콩대의 키를 낮추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그 순지리기 자체가 이 콩대의 키를 낮추는 거니까 요 기준으로 하게 되면 90에 50이나 90에 40이나 이러면 요 기준으로 하자면 메주콘 같은 경우는 다주아 골드 같은 경우를 시비를 하게 되면 순지리기를 안 해줘도 거의 그 콩대가 적절하게 아랫니까지 햇빛을 보는 정도로 이렇게 퍼지고 그런 조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다주아 골드나 빛나리 같은 그 성장 억제 효과가 있는 그런 그것들을 안 치게 된다고 하면 그 대원이나 선풍 같은 것, 대왕 2호나 성장 5호 같은 경우는 개화 전에 순지리기를 해주시는 게 다수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찬이나 평우 같은 경우는 뭐 그 저기 다주아 골드 같은 거 치지 않더라도 90에 50 정도로 넓혀서 재배를 하게 되면 키가 상대적으로 밀식하는 거에 비해서 적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재래종 거릴 때는 뭐 빛날이라든가 다주아 골드 같은 경우 충분히 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개화 전에 순지리기 아주 강하게 좀 해주셔야 그 제대로 이 수확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주아 골드하고 다주아 골드 플러스는 이 광합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째는 다주아 골드나 골드 플러스를 시비를 하면 엽록소 함량이 한 10% 정도 높아집니다. 이게 그 과일 같은 경우는 그 과일의 색깔 같은 경우를 아주 잘 들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색깔 같은 경우가 사과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런 그 색깔을 잘 들게 하는 그래서 엽록소 함량도 한 10% 정도 높아지게 하니까 그만큼 광합성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을 테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 콩대의 키를 기본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아 골드 플러스가 아니라 골드 같은 경우는 개화 전에 시비를 해주게 되면 이게 콩대가 단단해지면서 콩대가 크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지리기 대용으로 이걸 시비를 해주시면 그런 때 아주 효과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질소 고정 자체를 많이 시켜주니까 엽록소 함량을 그 자체로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광합성 증진하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품종별로 이렇게 어떤 효과들 어떻게 재배를 하셔야 하는지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거는 표준 제식거리로 재배를 하셔가지고는 콩 다수확하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원 같은 경우는 한 90에 50cm 두알파종, 그 다음에 대찬이나 평원 같은 경우는 90에 40cm 두알파종, 이렇게 해주시는 게 다수확하는 방법이 된다 하는 점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농사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이외에도 자칫 실수를 해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새 피해 예방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 경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초 잘 못하면 한 70% 정도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거 다 재배했다가 역병이라든가 뿌리혹병이라든가 검 뿌리혹병이라든가 아니면 풍동이 애벌레 같은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냥 농사를 폐농할 정도까지 망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노린재 방제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할 재배상의 유의사항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